전화로 연결합니다. 권은원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또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모로 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우선 이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여당 당대표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회자됐을 만큼, 어대낙. 네.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측했던 바대로 일어난 거고요. 네. 다만 그 이낙연 그 의원 전 총리께서 애초에는 그 소신 있는 그 네. 협의를 통한 그러한 정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보이셨다라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부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은 염려스럽다는 의견 주셨는데 코로나19가 참 이제 이 재확산되면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태에 통합당이 또 책임을 져야 된다. 통합당에서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원내 대표께서는 양정당이 이렇게 싸우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은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방역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네. 모든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방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과정 속에서 그 조치에 응하지 않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의 일환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가용한 그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그 조치 불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도 네. 여전히 특정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 탓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한 정부의 모습에 앞으로의 방역에 있어서도 사실 위태위태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확산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응한 데 대해서는 네. 전 국민적인 그 비난이 당연히 쏟아질 수 있고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당연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이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이고 그러한 네. 조치 수단을 이용해서 이를 진압해서 방역에 대해서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인데 정부가 마치 이 방역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원인에서 비롯됐다라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네. 방역과 관련돼서 올바른 정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코로나 이번에는 의료계 파업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료계 네. 파업으로 이제 의료 공백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한쪽에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문제다. 이 국민의당 그리고 권은희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펴야 되는 네. 의료진을 상대로 이렇게 뒷다리 잡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데요. 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네. 당연히 현안이고 사실 이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정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현안 점검 회의 등을 통해서 이해 집단과의 충분한 현안 점검을 하고 정책 갈등 조정하는
하는 그러한 과정적인 그런 정당성을 거쳤어야 했고요. 네.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지 오히려 대화 요청까지 거절하는 그런 일방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서는 안 되고 네. 또한 이 파업의 전면에 지금 서 있는 분들이 전공의 아닙니까? 네. 전공의들은 사실은 살인적인 그 근무 시간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2016년도에 이 전공의법을 만들어서 살인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개선하겠다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지만 네. 이 법이 전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2019년 작년에도 이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를 네. 하다가 당직실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살인적인 현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전공의들은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 의대생들이 수련을 해야 되고 수련할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러한 수련 환경은 살인적이고 수련 병원에 대한 관리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를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그리고 증원될 학생들도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좀 국민들을 위하는 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권노원내 대표님, 사실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국민을 향한 이제 미래통합당의 구애가 네.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네. 당 명칭이 완전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염두에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통합당은 사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네. 계속 끊임없이 구애를 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 네. 네, 그 3일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당명 역시 국민의힘으로 지금 그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역시 그러한 그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올해 내 연대나 통합이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연대와 통합은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사실 과정에 있어서 연대나 통합을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된 모습, 그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미래통합당이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로 달린 문제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먼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간을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야권 혁신과 야권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뤄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혁신과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야권은 분열하지 말고 단합된 힘으로 정부에 필요한 견제를 해달라는 그러한 강한 요구가 있을 때 국민의당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오늘 핫한 질문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선택을 몇 번 했는데요. 문재인 201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양보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최근에는 총선에 있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하게 된 그 원인은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국민들이 2012년 당시에도
야권의 단일 후보로 그 경쟁하기를 강하게 요구했었고 네. 서울시장 후보 때도 마찬가지로 단일 후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일 후보를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네. 요구가 지금은 저희 국민의당이 보기에 국민들의 요구는 야권의 변화와 혁신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와 네. 혁신에 저희들은 좀 더 중점을 두는 활동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변화와 혁신 후에 네. 어떤 식으로든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시면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또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네. 어떠한 응답이든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원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